타이니TV 시청 잘 하고 있고요. 네. 네, 메디테라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서울에 예, 용산에 예, 32평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5월에 예, 인천에 또 하나를 2주택으로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자인데 네, 용산 거를 팔고 다른 데로 이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작년에 입주한 거를 2년 더 보유했다가 인천 거를 먼저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아예 두 채를 다 팔고 좀 더 핵심 입지로 가는 게 좋을지 네. 해서 상담 드려보려고요. 지금 용산에 그럼 실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지. 예. 인천에 실거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산입니까? 인천입니까? 용산이요. 용산에 실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럼 인천은 투자하신 거고. 투자하신 거고, 일시적 예, 맞아요. 2주택이니까. 네, 네. 네네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액대나 이런 걸 좀 알아야, 용산은 어디인가요? 입지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것 같은데. 용산 어디, 용산은 뭐 한남이나 이천 같은 핵심 지역은 아니고요. 예, 약간 마포랑 경계 지역에 있는 도화나 쪽, 원효로? 예. 이쪽. 원효로 4가 쪽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네, 이게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지금 10년 차 됐고 저도 이제 갈아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일시적 2주택자는 2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3년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년이 거의 다 됐고 해서 이거를 계속 보유하고 가져갈지 아니면 인천 거를 먼저 팔면은 이제 용산 게 남잖아요. 1주택이 돼버리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것도 비과세가 되는 거는 맞죠?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처음에 산 물건을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작년에 제가 샀던 인천 거를 먼저 팔면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을 받으시려고 하면 예. 첫 번째 물건을 사고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물건을 사셔야 되고 두 번째 물건을 산 날로부터 2년을 거주하고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았을 때 해주는 그 비과세 특례법이 그거거든요.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되고 인천을 먼저 팔면 인천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고 네. 용산 같은 경우 팔려고 해도 3년 이내에 두 번째 물건을 사고 3년 이내에 팔아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천 거를 일반 과세로 그냥 먼저 팔고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용산 것만 갖고 있을 경우에 그걸 3년 내에 또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인천 거를 팔아버리면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얘는 그냥 비과세인 거죠. 인천 걸 팔면 이제 용산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비과세가 되는 것도 요건이 예. 이게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법 아니더라도 예. 한 가구에 대한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조건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조금 큰 물건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팔기 전에 미리 세무 상담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예. 내가 조건이, 그러니까 나는 되게 비과세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세금이 억대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 상담을 받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매도화 계획이 생기면 바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한 번은 제대로 확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기가 변동이 되더라도 그러면 시기가 변동이 된 다음에 그걸 다시 적용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잡아놓고 세무 상담을 하신 다음에 움직이셔야 되고 만약에 용산에 그런 이천동이나 뭐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 뭐 요런 정도 아니고 그 마포랑 생활권을 같이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인천거랑 합쳐서 상급지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또 그쪽도 용산의 그쪽도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올랐으면 난 만족했다라고 하면 팔고 뭐 인천 거랑 합쳐가지고 더 상급지로 이동하시는 것도 이 향후 추후에 봐서 지금 어차피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는 추이니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인천도 인천 나름인데 인천은 어디실까요? 인천은 계양이에요. 계양이면 합치셔야겠네요. 네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거 두 개를 다 팔고 네네.
뭐 신길 2구역이나 부가현 그쪽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을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지금 트렌드가 얼죽신이냐 결국 재건축 재개발이냐를 고민을 하시는데 예. 지난번에 왔을 때 지금 상담이 좀 무거운 분이 계셔가지고 그때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예. 그 지금은 신축 대세라서 뭐 신축으로 갈 거냐 재건축 재개발로 갈 거냐를 하는데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그것도 재건축 재개발도 입지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하셨던 흑석동의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건축 바람을 계속 불러주고 있는 거여가지고 사실은 가져가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향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근데 내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뒤늦게 빛을 보더라도 나는 점프를 할 수 있는 걸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프리미엄이 빠진 데가 있고 안 빠진 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빠진 데를 본다라고 하면 메리트 있는 가격에 들어가서 기다렸을 경우 괜찮아요. 근데 이미 프리미엄이 빠지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의 재건축 재개발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장기간 됐을 때 그걸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공부를 하셔서 입지가 정치적인 이슈랑 몰려있는 단지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하셔야 되고 정치적인 이슈랑 걸리면 그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바람이 불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정도로도 만족을 하면서 나중에 정말 딱 지어졌을 때 조금 더 빛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져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신축은 너무 비싸서 재건축 재개발로 보시는 거죠. 맞아요. 그 마포 쪽에 지금 신축 알아봤더니 거의 20억 육박하더라고요. 네, 이미 그렇죠. 전고점 회복해가지고 예. 지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여가지고 리스트를 좀 뽑아 보신 다음에 예. 내가 이제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성향이 맞는지 아니면 좀 변동폭이 있어서 빨리빨리 자금 회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좀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둘 중에 어떤 성향이 좀 맞으세요? 저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재개발보다는 이제 이촌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상급지로 가고는 싶은데 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 시세 차익 면에서는 그 재개발 재건축이 훨씬 더 전망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장기로 가고 싶기는 한데 또 이제 아이들 생각하면 이천으로 한남으로 가는 것도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중간 입장인 것 같아요. 실거주도 같이 하실 거면 사실은 아이들과 같이 실거주를 할 거면 사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재건축으로 보실 때 신축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없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크게 의미 없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이 옛날에는 남의 돈으로 지어가지고 점프가 됐는데 예. 지금은 내 돈 내고 내 돈 낸 만큼 점프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예, 지금 사업성 문제나 그런 건축비 증가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집 지어지는 것 자체가 구축이 가격이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짓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상대적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걸 사도 메리트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볼 때도 신축이랑 가격을 비교했을 때 크게 메리트 없는 가격이면 사실 몸테크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꼭 구분해서 가시고 이촌동도 사실 도화 쪽이나 이 원효 쪽보다 이촌동이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사실 갈아타기 하려고 했을 때 그만큼 더 추가로 투자해서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용산은 속도가 빠르지는 않은 지역인 건 아시죠? 움직일 때. 예, 트렌드적으로 움직이는 지역은 아니라서. 근데 향후 어쨌든 나중에 강남 3구의 서초나 강남을 넘어설 수 있는 유력한 지역 중에 하나 용산이기 때문에 좀 크게 뒤늦게 움직이더라도 크게 움직일 지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용산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약간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와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본 다음에 이제 상급지로 갈더라도 그 방향성을 보고 내가 전고점을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예. 네, 안전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방송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네. 최진건 대표님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예.
네, 메디테라님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 후랭이 TV 자주 보시면 예. 어떤 분 얘기를 좀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출연자분 거를 제일 좀 많이 챙겨보세요? 주로 메디테라님 거를 많이 챙겨보고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네. 이해가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는 편이라 네. 예, 그런 편이에요. 메디테라님 지금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메디테라님하고 자주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전체적으로 다들 훈훈하구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첫 통화, 두 번째 통화. 주건이, 박건이. 오늘 전체적으로 통화가 너무 훈훈하네요. 아,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 다 수준이 높네. 이렇게 막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없네. 아, 그리고 이렇게- 후랭이님이 약간 사실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실 운영자로서 어렵거나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 너무 보람되고 약간 고생이 눈 녹듯이 녹는 듯한 그런 게 있을 텐데 오늘 후랭이님 얼굴을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자면, 그 뭐 잘 보고 있으면 댓글이라도 좀 하나만. 아니, 왜냐면 반응을 몰라. 댓글이 아예 없으니까 뭐 잘 보고 있다라든지 뭐가 재미없다라든지 뭐가 재밌었다라든지 뭐가 반응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은 왜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집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후기. 평은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이런 반응 맞는 건가 아닌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아서 뭔가 점이라도 하나 찍어두든지 웃음이라도 하나 찍어두든지 뭐 느낌표라도 하나 찍어두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좀 제작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